미국에서 지금 금리가 굉장히 인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모레 글피, 그러니까 금요일 날 10월 말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파월 의장이 또 금리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지금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은 REIT, 그러니까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좀 강세로 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해서 항상 제가 얘기할 때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식이 좋더라, 어떤 펀드가 좋더라,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금융상품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거고, 이게 누구한테는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금융상품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상품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금융상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미국의 전문가들, 저를 포함한 미국의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항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본인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전문가들 10중 8구 전문가는 없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왜냐하면 금융상품 위주로 금융회사가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항상 중간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투자자들의 금융에 대한 재정적인 목적이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소개할 때 금융상품을 위주로 얘기하는 그런 어떠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거 항상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 뭐 크게 나눠서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위치라는 걸 제가 3년 전에도 찍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하이브리드 위치, 뭐 그다음에 real estate, 부동산 위치, 그래서 그거를 섞어놓은 거를 또 하이브리드 위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 위치는 어떻게 그 펀드가 조성이 되냐에 따라서 퍼블릭 리츠가 있고 프라이빗 리츠가 있어요. 저희 같은 회사는 프라이빗 리츠, 그러니까 상장되지 않는 데는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두 가지 이유인데, 언제든지 돈을 뺄 수가 없어요, 주식처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묶어놔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리스크가 클 경우는 고객 자산을 이제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 이제 기본적인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상장돼 있는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장점만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위치는 우선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다른 인컴에 비해서 매년 따졌을 때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습니다. 디비든 페이가 높아요. 보통 적은 게 뭐 2점 몇 프로, 뭐 3%대에서 많은 거는 12, 3%입니다. 그래서 100만 불을 투자해 놓으면 1년에 10 몇 프로까지 리턴이 있어요. 1년에.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왜냐면은 리츠를 처음에 만들 때 형태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은 텍스 때문입니다. 세금 때문에. 85%에서 90%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기서 나오는 인컴을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90%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이제 10%만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고 신고를 하고, 나머지 85% 이상은 투자자들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이제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죠.
두 번째 장점은 이제 퍼블릭 위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주식 거래처럼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장점, 그러니까 리퀴디빌리티,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그게 되겠죠. 그러면 단점은 없느냐?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퍼블릭 위치가 대부분 그 디비전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그 세금, 내가 예를 들어서 10%짜리를 위치를 가지고 있다. 매년 10%를 주는 게 있어요. 그건 물론 이제 분기별로 나눠서 주지만 2.5, 2.5, 2.5, 2.5 나눠주지만 그거에 대해서 세금료율이 일반 다른 큰 회사, 예를 들어서 AT&T도 한 5% 가까이 됩니다. 그 디비den이 1년에 주는 것이. 그런 것들 보여서 이제 저희는 이제 non-qualified rich라고 해요. non-qualified tax. 그래서 텍스 요율이 일반적으로 이제 capital gain tax가 25% 되는데 항상 그 이상입니다. 자기의 텍스 브라켓에 따라서 다르지만 35%, 45% 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금융소득이 있으면 투자에 대한 소득, 캐피탈 게인이 있으면은 롱텀이라 할지라도 퍼블 리치는 세금료율이 높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10%짜리 리치를 가지고 있어 매년 10%를 내도 그 미국에서 직접 투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한테 돈을 맡겨서 그거는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텍스 위드홀딩이라고 그러는데 그 텍스는 본국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기 있어야 됩니다. 텍스는. 그래서 안 좋은 그 코언 중에 한 가지가 가장 큰 것이 텍스 레이시 높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츠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턴이 워낙 좋기 때문에 텍스를 많이 낸 걸 감안하더라도 그 금융소득에 있어서는 인컴에 있어서는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반 금융 그 스탁보다 일반 주식보다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라지캡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뭐 몇 프로 이상씩 성장하는 것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어, 어,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아주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주로 이제 뭐10%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었죠. 애플도 지금까지 죽고 있다가 굉장히 지금 15%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애플도. 그렇지만 위치는 이게 주식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불로 시작해서 30불 되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1년 안에 그렇게 될 경우 좀 굉장히 성장 속도가 더디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장점이 또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리츠의 특성이 주식 가격을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더디고 그냥 굉장히 영어로 얘기하면 플랫합니다. 거의 그 20불대로 형성된 가격은 그 20불대로 계속 가는데 만약에 20불대에서 15% 떨어지면은 15% 떨어지면은 같은 10%를 줘도 인컴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디비den을 늘려줍니다. 반대로 주식 가격이 올라갈 때 리치가 10%면은 10% 이상이 되겠죠. 처음에 했던 거 20% 그러니까 20불짜리에 10%면은 대략 한 2불 1년에 2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40불로 됐다. 몇 년 사이에. 그러면 이 10불이 이제 10%니까 그 40불 때 10%는 4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불이 올라가니까 이 디비den을 조금 낮춥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고정적인 수입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갑자기 뭐 디비den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인컴은 좀 비슷한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세 번째로 안 좋은 점, 법적으로 디비den드라는 것은, 한국말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디비den드라는 것은 회사에서 투자자들한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꼭 그거는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리츠 디비den드는 뭐 거의 다 주죠. 근데 안 줘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디비den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쭉 리츠가 이렇게 커오면서 안 줬던 회사들은 거의 없지만, 안 준 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법적으로 안 줘도 문제는 안 된다. 그래서 AT&T가 내일이라도 당장 리스크가 커지고 우리가 현금 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디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어, 어, 그렇죠. 디비든의 특성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디비든의 종류를 보면 항상 디비든이라는 주로 인컴을 원하시는 분들이 디비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뭐 은행 이자 해봐야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를 하느니, 물론 이제 현금 원금은 개런티가 되지만 조금 리스크를 해서 리츠를 좀 사보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주로 연세가 많거나 리타이어하거나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 몇십 프로를 리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은데, 그런 회사가 또 있고, 리츠도 산업별로 똑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회사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위치도 있고, 어떤 데는 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디비전을 가지고 페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셀프 스토리지, 미국에서는 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장소가 너무 좁으니까 그런 셀프 스토리지 같은 데다 넣어놓고 매달 얼마씩 내면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산업별로 이렇게 섞어놔야 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위치 중에서 핫한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5G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1, 2년 사이에 5G가 굉장히 많이, 한국은 이미 시작했지만 미국은 좀 속도가 그렇지 늦진 않지만, 그 5G 들어가 있는 건물 위에, 건물이라든지 그 안테나 시설, 이런 것들도 위치화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같은 데 있죠. 데이터가 너무 커지니까 데이터 센터들을 각 주마다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 건물을 사서 입주한 기업에다가 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매달 얼마씩 꼬시게 그렇게 만드는 위치도 지금 굉장히 핫한, 미국에서는 하고 있죠. 거기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근데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또 부동산 위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매년 주는 디비든 레이시 좀 높은 편이에요. 주로 10% 가까이, 5%, 6%, 7%, 8%. 그러니까 굉장히 높고, 또 이렇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영어로 얘기해서 살리드한 비즈니스 있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망하지 않는 회사, 뭐 한 번 칸씩하면 10년, 20년씩 칸씩하는 회사, 이런 위치들은 안정적인 거 대신 위치의 레이스는 뭐 굉장히 낮은 편이죠. 2%, 3%대, 4%대 많아봐야. 그렇게 다 섞어놔야지 약간 금융 환경이 바뀐다든지 투자 환경이 바뀌더라도 서로 이렇게 옵셋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위치를 만드는데, 위치가 주로 저희가 투자하는 그 후보군이 한 600에서 한 700개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어떤 회사나 그 금융 환경이나 투자자의 그 원칙이나 리스크나 또는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폴을 구성해서